연대를 하려면은 공식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너무 빨라요.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제한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해야 될까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이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죠. 아쉬운 쪽이 누구냐? 윤호개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를 공식적으로 합니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 여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 어떻게 보면 아직은 관심이 계속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선거 연대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좀 이 선거 연대에 대해서 조금 선을 좀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자주 여쭤봤던 질문이긴 한데 그런 연대 지금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아니 연대를 하려면은 공식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너무 빨라요. 사실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제한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해야 될까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이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죠. 아쉬운 쪽이 누구냐? 개혁신당은 어차피 이 자력으로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별 후보들이 물론 뭐 굉장히 선전해서 될 분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여기에서는 더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면은 국민의힘이 손을 벌려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른 것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데 문제는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 본인이에요. 사실 윤호개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공식적으로 선거 연대를 공식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으로 이준석이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쪽 캠프와 캠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선거 연대는 매우 지금 이르기도 하고 매우 앞으로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개혁신당이 움직일 만한 변화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연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 명분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정리하고 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준석 대표 같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오케이 거기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연대 명분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절연과 계엄과 관련해서 명확한 정리가 있었다면 지금 당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그 공간이 많았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이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어떤 연대든 협력이든 하려고 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 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분명히 해라. 이것을 전제 조건을 할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라면 사실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끌기 위해서 이제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한 건데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원내대표 정도가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다 한들 좀 승리할 가능성을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지금의 어쨌든 연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선거에 임할 때 개혁신당의 좀 전략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렵죠. 그냥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정당에 대입을 해봐도 양당이 아닌 정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이 있나?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뭐 이런 정당들 다 정의당, 뭐 어느 정당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그나마
득표율 측면에서는 가장 위협적이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8%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줬고 그게 네. 한 300만 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거의 10% 정도, 11인가 10인가 이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력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2030의 이 표를 상당히 많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는 거를 도와주면은 그러면 개혁신당은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얻는 게 없어요. 예. 어차피 차라리 후보를 내 가지고 계속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네. 얻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윈윈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개혁신당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당대 당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연대 어렵고요. 네. 예를 들면 오세훈 캠프와 뭐 김정철 최고위원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저기 함익병 뭐 나온다고 하는데 함익병 캠프 양쪽에서 뭔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딜이 있어야죠. 근데 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한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뭐 아니면 후보 사퇴를 했는데 뭐 후보 자리 뭐 다른 자리를 주는 것도 안 돼요. 네. 매수예요. 그거는 이제 선거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약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오세훈 캠프나 개혁신당 쪽 대선 아니 이제 서울시장 캠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좀 회의적이다 개인적으로. 네. 소장님께서는 개혁신당 좀 개혁신당 정말 힘을 합치지 않고는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기기 어려워요. 가뜩이나 네. 어려운 선거인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보수가 아닙니다. 네. 여전히 뭐 이렇게 자신의 그 성향에 하면 보수랑 진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네. 실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40대, 50대일 겁니다. 네.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면서 이분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략 한 70%일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네. 놓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주류가 아닌데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도 분열한다. 라고 한다면 그 선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이거는 2012년 총선 이후서부터 우리가 이제 2016년서부터는 3연패했거든요. 총선에서. 여기서 이미 확인된 거예요. 정말 하나로 다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 선거인데 네. 개혁신당을 따로 떼어놓고 이긴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구청장들. 이분들이 벌써 한 1, 2년 전서 지난 총선 끝난 다음서부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혁신당과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혁신당에서 단체장 후보를 내든 기초의회 후보를 내건 우리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곧 개혁신당을 어떻게 협력의 대상, 네. 연대의 대상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빌드업 해나가야지. 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보수 정당이 다시 뭐 원내 1정당이 되거나 정권 착출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네. 그 한국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가 이념 진단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진보인지 보수입니까? 보수인지. 예. 진보입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중도라고 한 사람이 전체 국민의 47%예요. 지금. 그리고 진보라고 한 사람 26, 보수라고 한 사람 27. 네. 이게 역대 갤럽이 제일 조사한 거 중에 중도가 많은 거는 49가 최대였거든요. 네. 거의 거기에 근접했다. 거의 국민의 절반이 중도라고 지금 얘기한다. 네. 진보도 줄어.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보수 쪽으로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옮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라고 한 사람도 줄어들고 원래 보수 정당에서는 쟤들이 보수, 국힘이 보수야? 라고 하고 이탈해 버리니까 나는 그냥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함의도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사실은 보수를 떼야 된다. 제가 보기엔 네.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엔 재밌는 건 그렇게 그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47%나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의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도가 47%로 네. 제일 높다는데 지금 중도는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도는 정확히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네. 그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48대 29 나왔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당시의 지지율은 24%인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장동 포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갭이 한 24% 됐던 네.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스윙 보터예요. 근데 그 스윙 보터들을 인정하지 않고 네. 그 사람들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도 선거하러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디폴트 값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필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간 산수 같은 문제인데 네. 왜 산수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이런 맞아요. 참.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이니까 이게 20 진보가 26, 보수가 27이라고 응답한 거는 함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갤럽에서 조사한 거 나이가 48대 29. 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한 거라고 한 게 29잖아요. 모든 진보가 다 그렇게 잘한 거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일치해요. 26이라고 진보가 네. 한 것과 그 29.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24에서 26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보수라고 한 사람 27 이거랑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현재 여론 지형이에요. 사실은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전체적으로 정당이 앞으로 더 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더 선거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국힘은 큰일 났다.